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99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둘 다 닭유, 술통 유자가 들어가 있죠. 술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자, 일단 도금과 대강의 뜻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수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수작을 부리다 라고 많이 쓰는데 원래는 술과 관련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술잔을 서로 주고 받는다. 어떤 게 주는 것이고 어떤 게 받는 것일까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에 정반대로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원래 글자의 뜻은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숫자 보실까요? 예, 갚을 숫자입니다. 근데 이 갚을 숫자, 속자로 되어 있고 설문의자에는 옆에 있는 목숨수가 들어있는 이 갚을 숫자, 본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소전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주인이 그 손님에게 이 술을 권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진이 이제 뭐 나아갈 진자지만 술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갚을 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네, 이거는 그냥 손님이 오셨으니까 자, 한 잔 드시지요라고 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닭유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술이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글자, 복잡하게 생겼지만 목숨 숫자의 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을 따른다. 지금은 고을 주자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갚을 숫자의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목숨 숫자가 있는 이 글자가 맞는데 이거는 고을 주자의 뜻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을 주자가 왜 뜻을 따를까요? 그렇죠? 이게 내가 지나면서, 그렇죠? 이게 내가 이렇게 지나면서 거기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허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류절이니까 슈라고 발음을 하는 것으로 반절법은 나와 있네요. 자, 설문의자 계전은 똑같고요. 설문의자 주석을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술을 따라주는 것이다. 주인이 손님에게 따라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으로 이제 주인이 그렇죠? 왔으니까 손님이 먼저 술을 권할 수는 없죠.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것, 이 따를 작자가 벌써 나왔네요. 그런 것을 헌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헌자와 갚을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방문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 이것도 수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또 설문의자 주를 보면 좀 또 특이하게 헌과 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헌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주면 손님도 주인에게 술을 따라준다. 그리고 주인이 혼자 이제 술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손님에게 따라주는 것도 수라고 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갚을 수가 되겠죠. 무엇이 먼저냐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단옥제의 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헌을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따라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먼저 스스로 마신 다음에 손님에게 따라주는 것, 그것을 갚을 수라고 얘기한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죠? 갚을 수가 되는 거죠. 본인이 마시고 뭐 그 잔을 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손님에게 따라주는 것, 이거를 갚을 수라고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갚을 수는 보답하는 것이다. 이 갚을 보자죠. 이거랑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내가 마셨으니 이제 손님께 따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손님이 먼저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따라주는 것을 갚을 수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기 원래 식초할 때 초자인데
이 글자가 술 권할 작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손님에게 따라주는 술을 또 갚을 수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술 따를 작자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얘가 꼬여 있다. 의미가 막 중간에 정반대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반드시 혼자 먼저 마신 다음에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요즘으로 보자면 권주, 술을 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수라는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따라주는 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초자죠? 이 작자라는 것은 이제 손님이 이제 주인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그렇죠? 주는 것이다. 이런 건데, 보세요.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원래 손님에게 주는 것이고, 오히려 술 따를 작자가 나중에 손님이 주인에게 주는 그런 표현인데, 지금은 이것이 오히려 그냥 술 따르는 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술을 마신 다음에 주인에게 이렇게 한 잔 응수하는, 그렇죠? 응수의 수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드시죠라고 해서 보답하는 뜻으로 이 갚을 숫자를 쓰는 거 있는데, 원래 뜻과는 반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현대학자의 중에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글자는 결국은 갚다라는 뜻 이전에 그냥 술을 따르다, 손님에게 따르다의 뜻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와 작이 서로 의미가 반대가 되었다, 바뀌어 버렸다라는 설명이 이 장태엄 설문해자 설명 강의 중에 나오는 것이죠.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렇죠? 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로 지금은 쓰고 있지만 원래는 그냥 수를 따르다, 둘 다 따르다라고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갚을 숫자가 들어간 단어 은근히 많습니다. 보험 수가 할 때도 수가 나오고요. 뭐 수창, 그렇죠? 노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답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보수, 임금 보수할 때 보수도 그렇고요. 이 보와 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응수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뭐를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응해서 되갚다라는 뜻이 응수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시를 주고받는 거 할 때 화수도 있고, 헌수, 아까 말씀드린 헌수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숫자를 목숨 숫자를 아예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장수를 기리면서 한 잔 드시지요라고 하면서 술을 따라주는 것을 헌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술과 술 따른 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글자, 술, 부을, 작, 잔질할 작자입니다. 이거는 그 어원이 명확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술통이니까 술통 유자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국이 작자인데, 국이라는 것은 국자보다 좀 이렇게 생긴 술을 풀 때 쓰는 그런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항아리에서 술을 이렇게 푸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술불 작자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설문해자에 보면 술을 가득 채운 다음에 술잔을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닭 유자의 뜻을 따르고 술통이죠. 그 다음에 국이 작자가 음을 나타낸다. 그렇죠. 이것도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술잔에 술을 가득 부은 다음에, 그렇죠?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잔을 권하는 것을 바로 작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술불 작자도 상당히 많은 단어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작정이라는 말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야 할지 그것을 양을 정하는 것이 작정입니다. 그것이 없이 대충 술을 따르는 것을 무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자작, 같이 술을 마주보고 마시는 것은 대작, 또 자작 비슷하게 혼자 마시는 술 독작, 그 다음에 술 따르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이 작부, 그 다음에 술이 어느 정도 부어야 할지 이렇게, 그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참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술불작, 잔질할 작자도 그 활용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글자 하나하나 볼까요? 둘 다 술 유자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글자는 갚을 수로 일단 우리는 현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갚다의 뜻은 없었는데 나중에 뜻이 이 작자와 반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13획이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 3급입니다. 이것이 좀 더 중요한 한자라고 보았나 봅니다. 술불작, 잔질할 작자 역시 술통유, 닭유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획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것이 뭐 갚을 수든 아니면 이것이 술 부을 작이든 어쨌든 술을 붓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이것을 되갚는다라는 뜻은 갚을 수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수작이라는 표현, 첫 번째 뜻으로는 당연히 원래 뜻을 밝히고 있겠죠.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이게 원래 뜻입니다. 내가 여기 나온 것은 너와 수작이라도 해보자고 왔지라는 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 수작은 옛말인 휴작에서 왔는데 이 휴작은 이 한자에서 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뜻이 오히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뜻,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그런데 이게 좀 우리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고 있죠. 3번에서는 그게 좀 더 강화되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런 뜻이 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작을 떨다, 벌써 수작, 수다를 떨다처럼 떨다라고 되어 있죠. 호들갑을 떨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 속닥속닥, 뭔가 모의를 하면서 그렇죠? 음흉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주로 일컫는 것으로 봅니다. 수작을 부리다, 수작을 붙이다, 수작을 건네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언가 의도가 순수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작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앞뒤에서 주고받는 사내들의 수작이 노골적으로 수상해졌을 때 근처에는 높이서 떨어지는 폭포라도 있는지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보통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어떤 음흉한 계략을 꾸밀 때 자, 잠깐만 얘기 좀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를 하는 그런 것을 수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을 주고받을 때도 보면 보통 술을 뭐 그냥 호탕하게 마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술을 주고받는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명사 세 번째 수작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 엉뚱한 수작, 뻔한 수작, 수작을 꾸미다라고 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앞에 개라는 걸 맡아서 개수작이라는 말도 속어지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이 수작을 할 때는 남녀 사이에 특히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 그렇죠? 그때 수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최근에 들어와서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남녀 사이에서는요. 왜냐하면 보통 술을 마시고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이성의 호감을 얻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작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남녀 사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왜냐하면 술잔을 주고 받는 이 행동이 이미 여기 수작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술잔을 주고 받는 것 수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뜻으로, 그렇죠? 뭔가 꿍꿍이를, 계획을 가지고
술잔을 권하거나 아니면 술잔을 권하지 않더라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수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수작이란 표현 보통 조선왕조실록에는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화를 나누듯 살펴보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을 주고 받는다의 뜻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다이지만 또 그 중에서도 보면 무언가 은밀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도 수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 조선시대도 이미 이 수작이라는 표현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맹랑한 사기, 부황한 수작으로 됐죠? 무지농민을 속여 됐네요. 역시 여기도 보면 앞에 이제 부황이라는 말이 있지만 수작이란 것이 뭔가 속인다는 뜻으로 이미 1925년에 쓰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본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거짓말을 하거나 계획을 꾸밀 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재밌는 건 여기에 맥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맹랑이라고 읽는데 볼이나 밀이 바람을 받아서 물결치듯 흔들리는 모양. 근데 이게 맹랑한 사기라고 해놨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한자 표현이 맞는지 찾아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거 참 맹랑하다 할 때는 맛 맹자에 물결 랑자를 쓰고 있었는데 글쎄요. 볼이나 밀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이 뭔가 그렇죠? 좋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까요? 이 글자도 있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좀 특이했습니다. 특이하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 1958년 동아일보입니다. 어부, 송환, 요구, 터문, 이게 터무니를 말하겠죠. 터무없는 수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키소장 회견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보면 역시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터무니없는 수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작이란 표현 아마도 조선 왕조부터는 적어도 부정적인 대화나 어떤 그런 음흉한 꿍꿍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작이죠?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역시 조조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자가 중국에서는 이 작자 우리나라도 이거 살펴보면 술을 부을 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초와 술을 권하는 것, 술을 따르는 것이 비슷하다니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식초할 때 초자는 이 초자도 쓰죠. 중국에선 이것은 식초의 뜻으로 쓰고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식초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글자, 국이 작자가 들어간 이 글자를 쓰고 있는데 세 글자가 서로 통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렇죠? 사기를 칠 때,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 속일 때 아니면 유혹할 때는 화자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조조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화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권거니 잣거니 하는 것은 조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슈사크라고 해서 수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뭐 음흉한 꿍꿍이 할 때는 다끄라미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술잔을 주고 받다는 뜻으로 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수작이란 표현 한중일 삼국에 모두 있어서 우리나라 수작, 중국어 조조어, 일본의 슈사크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넓게 부정적으로 수작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나머지는 원래 뜻을 따르는 경우가 술잔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작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영어로 의역하면 fool, 바보를 만들거나 play,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game, 뭐 이런 뜻으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수작이란 표현 한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수작이라고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 수작이라도 쓴다. 그리고 한어 대사전에 작자는 이렇게는
번째자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나라만 쓰는 것으로 거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서로 술을 권하는 것, 술잔을 부딪히는 것을 수작이라고 한다. 조소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손님에게 술잔을 권하는 것을 수, 손님이 반대로 술잔을 다시 이렇게 권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되돌리는 것을 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순서가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되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자가 되갚는 것이 된 것이죠.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설명드린 장태염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되갚을 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그냥 주인이 손님에게 따르는 것을 수, 손님이 주인에게 되갚는 것을 작이라고 얘기한다. 상당히 헷갈리죠? 그렇게 전혀 의미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대하다, 그 다음에 서로 응수하면서 왔다 갔다 왕복하다, 그 다음에 짐작이라는 것도 수작이로 돼 있네요. 고려하다. 우린 짐작과 수작이 서로 다른데 중국에서는 수작과 짐작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시문을 창화하다. 이거는 시를 이렇게 보내면 또 이렇게 즉석에서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 것도 수작이라고 얘기한다.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네요. 우린 수작이 보통은 되게 음흉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쓰이는데 중국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슈사크라는 일본어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코토방크에서 찾아봤는데요. 주인과 객이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은 주는 것, 수는 이제 다시 돌려주는 것 이런 것인데 지금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게 서로 막 섞여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문을 응수하는 것, 시를 지으면 거기서 또 거기에 응해서 시를 짓는 것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수작은 일본에서도 없는 셈이죠. 그리고 응대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정적인 뜻은 중국에서도 없었고 일본에서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뭔가 음흉한 수작을 꾸미는 것,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술을 권하는 것 이런 것도 수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9번 한자어로 갚을 숫자, 술불작, 잔진할 작자가 들어간 수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간에 이 뜻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 그리고 한중일 삼국이 서로 다르게 쓰는 용례 때문에 더더욱 복잡해진 글자 수작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중일 삼국의 글자 그리고 용례 그리고 설문회자 등을 보면서 이게 아주 간단한 글자는 아니었구나.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 설명이 길어졌던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